잠깐 한눈판 사이 벚꽃 떠난 자리에 연두빛 여린 잎들이 소리 없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성큼성큼 앞서가는 봄의 뒷모습을 좇아서 자연의 시간을 그림에 담아내는 한수의 화가와 함께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런가 벚꽃이 살짝 지기 시작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큰데요.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이 아름다움도 순간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항상 여행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운 찰나를 보고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늘 다른 풍경.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합천 읍내에서 합천호까지 이어지는 40km 백리 벚꽃길의 절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아는지 합천호가 다독이듯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을 내놓는데요. 그 모습에 반해 한달음 봄의 시간을 캔버스에 옮겨봅니다.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채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대자연의 변화를 보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봄 기운의 특징의 아름다움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림으로 옮겨봤습니다. 아름다움을 잡고 느낀다는 것은 다가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일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고 다가간다면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균형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합천군을 동서로 가로지른 환강을 따라가다 보면 병풍처럼 펼쳐진 숲 아래 아담한 정자가 반겨주는데요. 이곳에도 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펴있네. 이게 합천 용문정이 이런 모습이구나. 용문정.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문신인 많은 유수정이 지은 정자, 용문정입니다. (1519년) 김효사와 당시 조광조를 비롯해 많은 개혁파 선비가 활을 당하자 그는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하는데요. 그때 비통한 심정을 시비에 새겨두었습니다. 많은 유수정 선생이 이곳에 거처하면서 쓴 시 같은데 풍문 흉화에 놀라고 아픈 마음 벼슬을 버리고 나무로 내려와 이곳 깊이 묻혔어라. 궁하고 달달함은 원래 둘이 아니니 강호의 풍월이 내 가슴을 시원케 하네. 야, 그 당시에 어떤 김효사와 같은 난을 피해 가지고 왔던 심정이 19절에 다 이렇게 묻어 있네. 와, 이게 많은 유수정 선생이 지었다는 용문정이구나. 주변 경치하고 아주 운치가 있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사방이 트여 있어 어느 곳에서 바라보든 사계절 그림 같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그는 이곳에서 영남, 충청, 전라 일대 선비들과 함께 학문을 교류하며 여생을 보냈는데요. 용문정의 정취가 얼마나 빼어났는지 글깨나 쓴다는 문객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시를 짓고 경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야, 이 용문정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풍경은 또 다르구나. 당시에 많은 선생님부터 많은 선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세상도 얘기하고 시대도 얘기하고 했을 것 같은데, 특히 앞에 물도 흐르고, 아, 저쪽에 저 기암괴석은 와, 그냥 천하제일처럼 느껴지는데. 이야, 당시에 이곳에 앉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 자연을 벗삼아 선인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렸던 곳. 옛선비의 풍류와 운치가 전해지는 용문정. 그곳에서 잠시 마음을 비우며 풍경에 스며듭니다. 합천은 하늘에 별이 내려앉은 도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떨어진 고장입니다. 합천에 운석 충돌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름이 호기심을 너무 자아냅니다. 운석 충돌구가 뭔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던 운석 충돌구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곳입니다. 합천의 적중, 초계 분지는 그동안 운석 충돌 흔적이 여러 번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진 못했는데요. 2020년 142m 땅속 깊이 들어간 끝에 운석 충돌로만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발견합니다. 잘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운석 충돌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근래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까? 예. 예전에는 여기 분지 형태로 유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분지가 된지 참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었는데 네. 2020년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시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운석 충돌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분지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시추를 하고 네,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예. 대략 그 떨어졌던 운석, 예. 그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됐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거리가 한 7km, 네. 남북으로 5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규모로 이 분지가 생기려 그러면은 땅이 파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서돌비로. 이제 운석의 크기가 약 200m 정도. 200m의 크기가 떨어졌다고요? 운동장 크기만 하다고 그러는. 그래서 그런 규모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5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여기 이제 이 북동쪽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주변에 여기 보시면 여기만 지금 분지고 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러네요. 지도상에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원래는 이런 형태의 산이었는데 북동쪽에서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지형을 갖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앞쪽은 산이 높고 대암산이 591m, 607m 해발이 다 500에서 6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네요. 이 뒤쪽은 보면 200고지입니다. 200, 네. 저기 좀 낮네요. 250 이쪽이 낮고 저 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앞쪽은 높기 때문에 전체가 왕관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특이한 어떤 지형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만 년 전 합천에 쏟아져 내린 별똥별. 여러 별 조각 가운데 타지 않은 유성 하나가 지름 200m 크기의 운석이 되어 떨어집니다. 운석이 땅에 닿을 때 생긴 에너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를 삼킨 원자폭탄의 9만 배에 가까운 힘이었답니다. 운석이 충돌하며 생긴 충격으로 찢어지고 밀려나간 지표면은 분지 가장자리를 둘러싼 높은 산으로 남게 됐고 움푹 팬 구덩이는 수심 70m의 호수가 됐습니다. 선생님, 이 지금 표본 같은데 이건 예. 어떻게? 예, 이게 지금 모양이 좀 독특한데 일반 퇴적층하고 좀 다른 형태를 네.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결 흘러가듯이 이게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결. 네. 퇴적층은 그냥 단층으로 딱 쌓이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충격에 의해서 밀려가면서 이렇게 물결처럼 흐르듯이 이렇게 안편이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생겨진 모습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밀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퇴적층이 아니다는 거. 네. 여기 보면 단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합천 여행을 하면서 이 운석에 관한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합천의 또 미래가 궁금해져요. 이 운석으로 인해서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합천에서는 굉장히 여기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 한반도 최초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중국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운석 충돌구로 공식 인정을 받은 곳이거든요. 일본은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주 시대를 앞두고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너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라든지 또 여기 나오는 암피나 이런 건 다른 데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또 세계 지질 테마 공원도 만들기 위한 큰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앞으로 이제 그게 잘 되면은 아마 국제적인 또 관광지로 또 그 명성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우주에 생각이 관한 무한대의 우주 개발을 위한 무한대의 꿈. 이런 거. 네. 저희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해발? 해발 한 592m 정도. 와, 이거 상당히 요 주변에서 높은 편이에요. 꽤 높네요. 점점 높이 오르니까 세상이 팔 아래에 있네 이제. 맞습니다. 예,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위기가 이제 정상이 좀 다 온 것 예,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와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그 말씀하신 어떤 운석의 충돌의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딱 한눈에 그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실감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네. 와 닿는 게 네. 해발 592m, 대암산의 가파른 비탈을 걸어 정상에 오르면 눈앞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경관. 최대 너비 7km 남짓, 크기로는 아시아에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증받은 운석 충돌구입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가 포근하게 감싸는 드넓은 운석 충돌구 안에 지금은 2천여 명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마을이 그림처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넓은 들판이 그림 같거든요. 예, 비옥해서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작물이 참 잘 됩니다. 그래요. 지금 올라오시면 보셨지만은 지금 푸른 지금 곳이 마늘하고 양파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저 특수 작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밀 생산을 여기서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그리고 선생님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이 지금 별이 만들었지만 천혜의 성벽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요새 같아요. 어떤 재앙이나 네. 바람막이 뭐 이런 것들도 다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저처럼
여행객들도 이렇게 보고 가면 그 기운 좋죠. 받겠죠? 예, 우주의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받고. 예, 우주의 기운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가 음. 이 산 전체 둘레가 약 한 33km 되는데 여기 네. 지금 탐방도를 해가지고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주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에 관심 있고 또 기회를 받기 위한 분들이 방문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진짜 별은 너무 머니까 별의 기운은 이곳에서 이거 다 뭉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어. 올 한 해가 왠지 하늘이 도와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오시면은 정말 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요. 운석 충돌로 생긴 거대한 구덩이, 호수가 되고 퇴적물이 쌓이고 다시 비옥한 전답으로 바뀌어간 시간. 가늠할 수 없이 무한한 우주의 시간을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선생님 그림 다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는 저기 별 모양 같은데 너무 참 잘 표현을 그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막 그림 그릴 때 스케치 살짝 할 때 뭘 하나 싶으셨죠? 참 여기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렇게 네. 궁금했었는데 정말 멋진 참. 제가 이곳에 서서 이 마을을 바라보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게 진짜 별이 내려앉았구나. 딱 그 마음에 지금 보이는 눈앞이 별같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가갈 수 없지만 항상 뭔가를 바라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모두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기 와서 딱 보면 다 모두가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마을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도움 주시는 선생님께서 그림 보면서 진짜 마을 같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림 그리는 저도 행복합니다. 아유, 정말 저도 참 오늘 귀한 작품을 제가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목마다 반기는 벚꽃 흐드러진 봄날. 영남 물류의 중심지였던 낙동강 허리에 밤나무가 많아 밤말이라 부르는 마을을 찾았는데요. 조선시대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던 마을에는 경상남도 여러 곳에서 즐기고 놀았던 탈놀이 오광대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놀이가 그러니까 1960년도 지금부터 한 307, 80년 전에 그 전염병이 굉장히 막 만연해가지고 도저히 뭐 백방에 약도 안 되고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우리 그 탈춤 그걸 한번 추보마 혹시 알 수 있겠나 한번 추보자 그래가지고 탈춤을 추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장이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이제 시장에 오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들으니까 자기들도 배워가가지고 이제 그걸 안녕 기원제처럼 하겠다. 그 저기 많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합천 반마리 오광대는 오광대 탈춤의 발상지입니다. 반마리에서 퍼져나간 오광대는 낙동강 동쪽에서는 야류, 서쪽에서는 오광대로 불리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끊겼던 맥을 살려내어 1990년대 이래 주민들의 힘으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발 달린 돌졸구, 두 발 달린 갈감하고, 네 발 달린 당나무 두드리듯 매질한들 어찌 대자대비의 은혜를 바라겠나이까. 어디서 말뚝인지 깨뚝인지
불러삼는 소리가 들리긴 한데 그 어떤 시아들놈이 날 불러삼노. 전복만학은 좌우로 오광대가 구름을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양류 탈을 천만 섞기에 사가 자유롭게 많은 풀어내는 충동을 걸출한 입담, 잡아두고 통쾌한 풍자, 청년 100개 양반과 산천수가 하층민의 담아두고 갈등, 사회 부조리를 만산 춤과 화경. 노래, 재담으로 유쾌하게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내 지역에 또 이런 좋은 무형문화재가 있다 하는 자체가 좋았고 이 지역에 있으면서 참여를 해서 내가 조금이나 보탬이 된다면은 해야 되겠다. 예, 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좀 마음도 이래 좀 뭐 이래 어마저마하고 이래 서투른 점도 많았는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제 다소 조금 이제 노련미도 좀 있고 해감이 뭐 힘은 좀 들더라도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발상지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 또 의무를 가지고 또 해야죠. 열심히 또. 반마리 오광대는 합천의 인기 스타인데요.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받는 탈춤패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문을 연 연습실 개관 축하 공연을 앞두고 합을 맞추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뭐 행사 때는 마을 주민들 좀 잔치입니다. 또 농한기를 좀 택해서 하지만 들에 일손 놓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앞에 놓고 연세 드신 분들은 뒤에 이제 잔치상 그 구경도 하고 하루 큰 놀이가 되죠. 그래도 요즘은 좀 우리가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합천 근처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또 가서 또 우리가 행사를 하고 하니까 또 범위가 많이 좀 커져 있습니다. 수고를 짓던 걸 이제 다시 정상하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전승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문화재 고정도 못 받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옛날 우리 선대들의 닦아놓으신 이 좋은 놀이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지정이 어려웠던 이유. 낙동강과 이웃한 반마리 마을은 잦은 홍수 피해로 인해 각종 문헌, 대본, 탈 등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서인데요. 2025년에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미래무형유산 사업에 선정돼 힘을 얻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되살려낸 반마리 오광대의 신명나는 놀이. 앞으로도 신나게 이어질 겁니다. 가야산을 경계로 합천과 맞닿아 있는 성주. 가벼운 걸음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별 모양 닮았다는 성주에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흥미로운 곳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땅의 기운도 그렇고 나무들이 참 좋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곳에 그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종대왕자 태실이 성주를 대표합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눈에 띄진 않는데 좀 올라가야 되나 보죠? 네, 이 산 위쪽으로 조금 높진 않습니다만 올라가시면 그렇군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입구에 이렇게 큰 항아리가 또 있네요. 이거는 여기 이제 세종대왕자 태실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태를 묻는 항아리를 모형을 여기. 태를 저런 항아리에 보관해서 묻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올라가면 그 예. 느낌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올라가 보시죠. 그럴까요, 선생님? 예. 한번 가보시죠, 그럼. 예. 이야.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과 탯줄 같은 태를 봉하다는 곳, 태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태에 아이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하죠. 고려시대부터 왕실에 전해오던 풍습이었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전국 곳곳에 태실을 조성했습니다. 와, 이 태실이 보이는군요. 예, 여기가 우리 이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세종대왕자 태실입니다. 와, 그때 선생님 예. 태실 보관이 한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는 다른 태실 같은 경우는 한 분을 모시는데 네. 여기 세종대왕자 태실 같은 경우는 전체 19개. 19분의 예. 태가 모여 있어요. 예, 그렇죠. 규모가 유일한 예입니다. 유일하게 예, 가장 모든 큰 문화. 규모군요. 네, 이야, 그만큼 뭐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태실의 전형적인 입지, 중앙에 태실이 있고 주변에 호위하듯이 이렇게 산을 둘러싸고 있고 앞쪽에 그러니까요. 물이 있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진짜.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역사 사료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태실의 전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배후에 있는 산보다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산처럼 또. 예, 예. 하나의 독립된 홀로 뚝 솟은 봉우리 위에 이야. 태실을 조성해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임금이라 할지라도 다를 것이 없었을 텐데요. 최고의 길지를 선택해 정성을 다했다는 세종대왕자 태실의 주인.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 그의 18명 아들과 손자인 단종입니다. 무엇보다 왕실과 왕손들의 평안은 나라의 태평, 백성의 안녕까지 좌우한다 믿었기에 태실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선생님, 여러 태실 중에 가장 으뜸이라 말할 수 있는 태실은 여기 이제 세조 태실입니다. 세조대왕? 예, 우리가 이제 수양대군이라고 어, 얘기하는. 예, 예. 그래서 단종을 믿은 왕이찬타라고 했던 세조. 네. 아, 그래서 원래 태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기 태실하고 가봉 태실입니다. 가봉 태실은 뭔가요? 아기 태실은 왕자 공주가 태어났을 때 처음 조성하는 태실이고, 네. 가봉 태실은 뭐냐면은 그 태실의 주인공이 왕이 되면 네. 왕이라는 그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태실 위에 성물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왕의 태실이라는 가봉비를 세웁니다. 오. 그래서 세조도 처음에 왕자였다가 태실 그냥 아기 태실로 있다가 가봉 태실로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가봉 태실은 그 성물을 설치하고 성랑관을 두르고 가봉비를 설치하는데 세조는 자기 가봉비만.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비석이 따로 하나, 기부 비석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저 앞에 그게 이제 보이는? 세조의 네. 가봉비. 세조는 즉위하며 특별하게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 받침돌을 만들었고 태실비 앞에 가봉비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세종대왕자 태실은 이렇게 조선 초기 태실의 특징과 변화를 알 수 있고 전국 태실 유적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커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 태실들은 원래 세종 때는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성물을 조성을 했는데 이 수양대군이 나중에 왕위 찬탈을 하고 나서 없애야 된다고 신하들이 주청하니까 그래서 없어졌던 태실 저희들이 아. 이제 1970년대에 정비하면서 남아있는 성물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왕위 쟁탈전에서 왕위의 보위가 안 된 예, 형제들의 태실을 태실도 없앤 거죠. 파괴되는군요. 예. 그럼 저 비석도 지금 잘려 있는데 예, 저것도 이제 파괴돼 가지고 던져졌던 것들 저희들이 70년대에 정비하면서 찾아다 놓은 거예요. 야, 한편으로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주인의 처지에 따라 파괴되기도 버려지기도 했던 태실. 하지만 자식들의 무병장수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며 조성한 태실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선 왕실의 태실 문화, 서양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우리만의 유일한 문화유산입니다. 올라오면서 제가 살짝 봤는데 선생님, 이 태실 때문에 그런지 생활문화공간이라고 아까 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태실 생명문화공원이라고. 생명문화공원. 원래 이제, 예. 그래서 원래 우리 성주가 세종대왕자 태실의 19기, 네. 태종 태실 1기, 단종 태실 1기에서 21기. 와, 맞네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실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그럼 보니까 생명문화라는 말이 그 태실에서, 태실에서 유래된 태실에 의미 있는 우리가 태실을 조성했는 것 자체가 생명 탄생에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태실이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자 태실 곁에 이제 공원을 조성했는, 그래서 태실 생명문화공원. 저는 역사적 태실을 관람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라섰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네요. 태를 보관해 아이의 복을 비는 풍습.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의 태실에는 우리에게 새겨진 생명 존중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도심으로 내려와 이천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성주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 이 숲에는 또 희한하게 이렇게 왕버들 나무가 참 많네. 근데 수령이 좋기 다 100년은 또 넘어 보이는데 이른 봄이라 제잘제잘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돋아나는 새싹들이 너무 예쁘네요. 참 좋다. 성주의 옛 읍성 밖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은 성박숲. 왕버들만 자라는 단일 수종 군락지입니다. 일반 버드나무보다 키도 크고 우람해서 그 이름도 왕버들. 세월 쌓인 고목들도 봄의 성화는 이길 수 없어 연두빛 새순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좋다. 이 왕버들의 막 피어난 저 새수는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듯한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어. 햇살 닿고 있는 모습이 완전 별이네, 별. 예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이기숙 선생님? 네. 아유,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처음 예.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숙입니다. 여기서 시인분 만나가지고 소개받기로 했는데 예. 멀리서 봤는데도 딱 시인 냄새가 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선생님. 네. 와, 뭘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읽기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봄이니까 봄밤의 성박숲이라는 한 시를, 짧은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들려줘 보시죠. 네. 봄밤의 성박숲 이기숙. 얇게 저민 참외 한 조각 허공에 걸어놓고 수런수런 제 몸 비비며 왕버들 잎을 키운다. 아린 속살 파낸 자리 솔부엉이 품고 아직은 마주 잡은 손이 어색한 연인들의 실루엣조차 품어주는 봄밤의 성박숲. 500년 듣고 본 것 우리 속에 감추니 제 풀에 못 이겨 터트린 숲이 켜켜이 쌓여가면 봄밤의 성박숲 전설을 갖는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지금 한자 한자 읽어주시는 19절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이 성박숲을 걸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네. 이 19절 안에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예. 와, 참외 한 조각 허공에 걸어놓고 네. 성주하면 참외죠. 네, 맞습니다. 달콤한 참외.
이 시기 봄날 성주 참외가 제일 맛있죠. 네, 그렇죠. 참외하면 성주죠. 근데 이 참외 한 조각이 수런수런 제 몸을 비벼서 왕버들 잎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잎들이 서로를 비비잖아요. 네.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여기가 아린속살 파낸 자리 솔부엉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솔부엉이도 자라나 봐요? 예, 솔부엉이 그다음에 옛날에는 물딱들도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구멍들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네, 네. 그 구멍 속에 원앙, 솔부엉이, 이야. 쇠딱딱구리 이런 것들이 아침이 되면 얘들이 이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알에서 깨어났을 때. 막 사진 기자들이 기사 많이 옵니다. 막 관광버스를 타고 옵니다. 야, 이 왕버들 숲속에는 정말 귀한 네. 생물들도 많이 같이 크고 있네요. 네네. 야,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어. 아직은 마주 잡은 손이 어색한 연인들의 실루엣. 젊었을 때에서 데이트하셨죠? 아니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가면요 이렇게 두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이쪽에 나무 속에요. 나무 속에? 예,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됩니다. 와, 저도 이따 가봐야겠네요. 네네네. 아, 실제 연인들이 데이트한 건 아니고요. 데이트 합니다. 데이트도 합니까? 예, 하죠. 이야, 이 성주 사람들에게 이 숲은 대단히 귀할 것 같습니다. 네, 귀합니다. 많이 귀하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성박숲을 친정의 삽장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친정의 삽장. 친정은 항상 푸근하잖아요. 따뜻하죠. 친정에 가서 그립고. 네, 그립고 친정 가면 편안하니까 여기 탁 들어오면 친정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성주가 그런 곳입니까? 네네. 친정 같고. 예, 친정 같고 그렇죠. 그냥 친정 어머니 같고. 네. 그리고 성주 여고생들이 다른 타지로 결혼을 해갖고 추석이나 명절에 오면 여기 전부 다 와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만나요, 여기서. 예, 그만큼 성주 성박숲은 정말 자기들의 고향이죠. 자기들의 고향. 예, 진짜 예. 고향이네요, 말 고향이죠. 그대로. 예. 누구를 만나도 만나니까. 성주 사람들에게 성박숲은 어머니의 품 같습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생각나고 동구 밖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포근하고 넉넉한 숲입니다. 이렇게 추억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 성박숲. 그럼 도대체 이 숲은 언제 조성된 겁니까? 조선 초기에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처음에는 치수 목적도 있었겠지만 액막이 비보림의 목적이 액막이. 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왜 액을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버들이 열을 내리게 합니다. 이 버들 가지가.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버들 가지를 잘라갖고 이제 삶아서 열이 많은 아이들한테 먹였거든요. 그래서 액막이 역할도 많죠. 실제로.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예. 또 우리 양치라는 말도 네. 여기서 왔어요. 원래는 양지였었어요. 나뭇가지. 양이 버들 양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꼭꼭 씹어서 양치를 했는데 이게 하다가 양지를 이래 이제 한다고 했거든요. 버들 가지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와준돼서 이제 양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저기 지금 저쪽에 보이는 잔디밭이 다 뽕나무였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여기도 뽕나무가 될 뻔했는데, 나갔구나. 네, 좀 성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앞을 내다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었습니다. 500년 이상 수령을 가지고 있는 왕버들나무 예. 밑에서 선생님 전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성주가 다르게 보입니다. 네, 그 저는 해설사가 아니라서 네. 특별히 깊이는 아는 건 없지만 우리 성주 군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선생님 역시 시인이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 예쁘죠. 네. 지금 이렇게 왕버들 새순이 막 돋잖아요, 선생님. 네. 이때 왜 이렇게 마음이 간질간질하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는 매일 죽다가 살아나지만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죽다 살아나잖아요. 아, 그러네. 500여 년 나이테를 두르고도 해마다 봄이 오면 연두빛 설렘을 피워내는 성박숲 왕버들. 숲이 부르는 봄의 찬송가를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성박 숲에서 500년이 훌쩍 넘은 이 왕버들나무 앞에서 제가 그림을 한 점 그려봤는데요. 이곳의 왕버들나무는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수호신 같은 수호목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느낌의 성주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목 같은 수호신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른 봄이라 다시 새잎이 연하게 돋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여리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 700년의 세월 속에 많은 이야기를 품듯이 우리도 여린 하나하나의 존재이지만 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그림도 봄의 들판 위에 봄의 땅 위에 우리의 이런 소망과 바램들을 꿈꿔나가는 별이 빛나는 왕 버들잎을 그려봤습니다. 아담한 산세에 둘러싸여 20여 가구, 30여 명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도실 마을. 의성김씨 집성촌으로 600여 년 이어온 양반마을 한자리에 귀한 봄을 갖고 있다 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여기는 이 청천서원입니다. 주양으로 동강선생과 그다음 제 사계 선생 또 용담 박공 선생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동강 김우홍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이면서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청천서원은 동강 선생을 모시고 배양하기 위해 1729년 영조 5년에 창건됐습니다. 고종 때 서원 철폐령으로 회찰된 이후 의성김씨 후손들의 힘을 모아 1992년 지금의 자리에 복원했는데요. 경내 숭덕사는 동강 선생을 봉양하는 사당입니다. 우리 동강 선생님은 남명 선생이 수제되면서 태계 선생도 제자입니다. 그만큼 성리학이 밝고 조선시대 때는 사실 보면 선조 때 세자 선생이나 선조 선생하고 계속 내직에 계시던 그런 청명 강직한 그런 우리 15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서원에 자리 잡은 경정각. 이곳엔 경북 유형문화유산이 보관돼 있습니다. 1589년 기축 옥사. 동강 선생은 이 때문에 함경도 회령으로 3년간 유배를 떠났는데요. 그때 집필한 총 36권, 20책 분량의 책을 700매 가까운 배나무 판목에 새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속자치통감입니다. 중국 거는 자치통감, 이어서 했다고 속자치통감입니다. 이거 왕명이 해갖고 동강 선생이 중국 역사를 408년 동안 기록한 책을 갖다가 판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조가 책에 담긴 동강 선생의 식견을 보고 감탄에 맞지 않았다는 역사서. 200여 년 넘게 지켜온 소중한 목판본.
후손들의 자긍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천서원에는 지금도 후손들이 모여 동강 선생의 업적과 뜻을 기리고 문중의 화합과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2번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노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꺼려 하더라고요.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봄에 한 번만 춘향만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이니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참 우리 좀 나이 들은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영원한 건 없다지만 때때로 잊히던 것들이 향기롭게 되살아나기도 하죠.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문중의 이런 서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무거운 공간입니다. 사실은 조상을 숭배를 하고 그런 걸 배양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1년에 단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해서 문턱을 좀 낮춰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문화와 전통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결국 현대인들이 가장 신나게 지금 그래서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했던 서원의 대변신. 2024년 깜짝 놀랄 만한 변화에 도전했습니다. 여느 한옥 카페 못지않게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공간에 반해 먼 곳에서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여기에 예쁜 다과상이야말로 활용점정입니다. 직접 만든 다식들은 대부분 향토 음식이고 향토 재료, 성주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누구나 전국에 있는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도록 직접 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맑은 이야기 나누며 흩어진 마음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쉽게 차를 접하고 그리고 저희 한옥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전통 놀이, 뭐 윷놀이, 예전 자치기, 투호라든지 그리고 뻥튀기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다도 예절 교육. 예전에 원래 목적이 교육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징성과 그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예절과 차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소중한 유산이었지만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며 많은 이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한 발 다가온 청천서원. 덕분에 사람 발길 드물어 조용했던 서원에 웃음소리 넘나들며 마을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문화 공간들이 좀 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더 빛나고 성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 예절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또 지역에 있는 청천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원들도 이렇게 개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찰나의 황홀함만 남기고 눈 깜짝할 새 사라지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계절은 오고 가지만 이 순간, 이 풍경은 다시 오지 않겠죠. 별이 내려앉은 구석구석 돌아보며 무한한 우주의 시간 속 별처럼 반짝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여기는 하늘 아래 별고을 합천과 청주입니다.